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막상 올림픽 개막 직전으로 가면 미디어도 장사해야 되고 기업도 장사해야 하니 나름의 축제 분위기를 내려 애쓸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사정을 시사 아저씨와 함께 들여다보는 2021년 7월 첫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나름 1년의 절반들 보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실수를 했더라고요. 뭐 했어요? 리박. 저는 어원이 그건 줄 몰랐어요. 네. 저는 철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gat혀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지적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원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네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딱히 징계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대출이자 42만 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23만 원이 나갔습니다. 가슴이. 카드 대금 147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원형으로 800모 나갔습니다. 네, 그럼요.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죠.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릴게요.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자, 두 회사 광고를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네, 모든 헤어의 고민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이. 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결에서도 가끔 오고요. 곱슬이 심하니까. 그리고 뭐 금전적인 고민도 가끔 오죠. 그렇죠. 하고 싶은 머리가 비쌀 때. 맞아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헤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은 두피에서 옵니다. 네. 그래서 빅그린은 두피 문제에 집중을 했죠. 두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샴푸 빅그린의 효능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미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꾸준한 판매가 또 무언가를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단연간의 폭발적인 판매로 재고를 넉다운 시켰던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다른 데서 사보시고 좋은 걸 아신 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사십니다. 그렇죠. 네. 빅그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맥주 효모 비오틴 이야기를 하는가. 두 히트 상품이 뒷골목에서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통보가 됐어요. 네, 유면상 PD가 알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액세스몰 광고 주간에 레어한 콜라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빅그린 탈모 샴푸와 맥주 효모가 콜라보를 했어요. 보통 슈프림하고 나이키하고 콜라보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저희는 더 싸져요. 더 싼 할인 패키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맥주 효모 한 병과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이 카렌듈라 같은 경우에는 지루성 탈모 두피에 효과가 있는 샴푸입니다. 네, 이 두 종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이 31,800원 무료 배송. 그리고 역시 맥주 효모 한 병과 빅그린 시카 샴푸. 얘는 건성 건조 탈모 두피용 샴푸입니다. 네. 요것도 역시 31,800원 무료 배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구매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몰에서 어차피 구매하실 때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루성인지 건성 건조성 두피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35%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냐 하면 31,800원. 네. 배송비는 없습니다. 네. 당근 콜라보는 한정 수량이죠. 많지 않습니다. 빅그린의 지루성 탈모 두피용 카렌듈라 제품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오직 액세스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단 2주 동안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 이거 같이 사고 있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싸게 사시고요.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 라운드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중에서 가장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위협적입니다.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이겁니다. 호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퍼스, 브리즈번, 시드니, 다윈 4개의 도시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호주도 락다운을 하더군요. 델타 바이러스는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아프리카는 13억 인구 중에서 1.1%만이 백신을 맞았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료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백신을 많이 맞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 말이죠. 찰나의 타이밍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WHO나 그 각국의 보건기구 웹페이지 들어가 찾아보시면 말이에요. 백신을 맞은 후에는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소개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개해놓은 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단계에서 내놓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잖아요. 해야죠. 문제는 그 메시지의 효용이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걸까봐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지가 바뀌어야죠. 반드시 백신을 맞으시고 맞은 뒤에도 방역수칙은 유지하시라. 네. 정도로 바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보건기구가 무슨 말 하는지 뉴스를 통해 매일 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백신만 맞으면 아무거나 다 해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고 돌파 감염이 되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치명률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만 더요. 또 하나 마이크로 타이밍이 문제시될 만한 건 백신 수급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왜 올 봄에 미친 듯이 남아돌고 버릴 때까지 공격적으로 미국 내에 백신을 돌렸죠. 국제사회의 욕을 먹는 걸 한 달 정도 감내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이 지나니까 해외 정상들 만나서 백신 원조 외교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백악관의 계산이었겠구나. 한 달 정도 진보층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도도 올라가죠. 그러면 백신 외교를 시작하면서 백신 정치 외교 방역에서 모두 다 이득을 취하고자 했겠을 것이고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 정도만 해도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긴 시간이 소비되진 않았거든요. 다행히. 문제는 인류 전체를 보면 우리같이 잘 사는 나라들이 다른 곳에는 대륙 전체가 작년하고 똑같은 치명률로 더 잘 퍼지는 감염병을 상대하도록 그냥 두는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허브를 여기저기 놓고 구제할 능력이 안 되는 나라들을 빨리 돕자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손뼉을 빨리 쳐줘야 되든가 말든가 하겠죠. 전혀 대책이 없는 나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점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메시지라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표를 함과 동시에 백신이 맞았다고 천하무적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상반된 메시지를 같이 내보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이게 네. 조금 어렵다는 거를 듣는 사람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사실은 우파들은 언제 꼬투리 잡지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거든요. 양쪽 다 잡아도 돼요? 네. 다음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국경제, 데일리안 그리고 기타 등등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칭찬했습니다. 칭찬을 해버렸어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윤석열 캠프는 싫죠. 예, 자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일리안은 까마귀 때 떠난 백로 최재형 대권 날아오르나? 라는 기사를 썼네요. 그리고 포털은 이걸 위에 올려줬습니다. 이 기사는 기사 읽기 시간에 풀버전으로 한번 읽을만 합니다. 네. 새로운 장난감. 뭐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새로 출시된 레고. 사셨어요, 프렌즈? 아직 못 샀습니다. 좀 생각보다 비싸요. 왜냐면 그걸 사면 조명 사야지. 아크릴 케이스 사야지. 큰 돈입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스니커. 이런 거 보듯이 장외에서 나타난 대선 주자를 바라보는, 저는 이것을 동굴 속 멍청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적어도 30년 정도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채용되고 일하고 은퇴한 언론인이 몇 명인데 똑같아요. 꼭 본 적이 없어야 좋아합니다. 선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다는 반증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와중에 감사원장했고 판사였고 두 단어가 겹치는 스펙이니까 이회창을 떠올린 동굴 속의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좀 떠드니까 본인 그리고 동굴 속에 같이 있던 젊은 미디어 노동자들이 같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아무런 핍박도 당하지 않은 감사원장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상대 정당의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한 것. 아주 원시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한 몇 주에서 몇 달 지속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정권 내내 좀 이야기를 했던 게 정부하고 기존의 이제 행정부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네. 사이에 어떤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어떤 회사든 위에 상사가 새로 오면은요. 근데 보수 언론은 계속해서 그 갈등을 부각시키려고 애썼잖아요. 그럼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아니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고 굳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 표명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사라졌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야 나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너무 처신이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센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로 나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다음 보시죠. 군산형 일자리로 생산된 첫 전기차인 다니고 벤이 출고되었습니다. 네. 다니고 벤은 대창모터스가 명신에 위탁 생산을 한 소형 전기 화물차입니다. 요즘 소형 전기 화물차 많이 보시죠? 그런가요? 되게 많습니다. 에디터가 써놨네요, 여기. 여기서 대창모터스는 대창의 기름으로 차를 나가게 하는 회사가 아니고 대창유? 왜 그 있잖아요. 힘들겠다 되게. 쯔양. 예. 네, 쯔양 씨가 대창 먹는 먹방의 베스트 댓글이 네. 저 정도 기름이면 차도 가겠다. 근데 정말 그걸로 차가 다니면 어디 거리 고소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땡그루트를 운반하는 그 모빌리티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라는 걸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체국차 귀여운 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 큰 우체국이 집 근처에 있으시다면 차고에 저거 많이 쌓여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귀여운 차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모빌리티를 잘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보통 현대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완성차 회사들의, 1차 하청 업체들이 주로 많고요. 그렇죠. 네. 명신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네. 1차 하청 업체 회사죠. 근데 전기 완성차 생산에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네. 재작년 한국 GM 군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군산 공장에서 다니고 벤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 단지와 그 전북 일부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GM이 떠나간 다음에 언론이 관심을 끊었습니다. 네. 그냥 소수가 그냥 경제 쪽 기자들이 가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회사도 우리한테 밥을 사줘야지 이러면서 밥 좀 얻어먹고 노조 잘 견디고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저 덕담 같은 거 써주는 기사 몇 번 나간 게 다고 사람들이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GM 공장 부지를 인수한 기업이 노사민정 상생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군산형 일자리라는 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나온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광주보다 먼저 나왔네요.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한 숟가락씩 거들어서 어렵게 나온 긍정적인 성과. 여러모로 그렇죠. 우리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스타일의 제목이죠. 지만 이 정부나 노총이 갑자기 태도가 획 돌아서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사업이 희망이 있다고 좀 보는 게 언젠가 제가 전문가를 좀 구해오면 방송에서 얘기를 길게 해보고 싶은데 자동차 회사가 겁나 대형 회사일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가전제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관이 주도해서 새로운 업체들을 키워나가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가 연상되는 사파를 써서 논란이 되었죠.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26일 20만을 넘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것에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오케이!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두테르테도 아니고요. 네.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오늘자의 조선일보에 6월 30일인데요. 저희는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담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면의 기사를 냈습니다. 사과문을 대대하게 올렸죠. 저희는 이 얘기를 안 드렸잖아요. 그치만 엄청 시끄러운 사건이죠. 시사 프로 많이 안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 그러나 기자는 일러스트를 일부러 그걸 넣은 것 같진 않다. 조국 씨 부녀와 문 대통령께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쌩깠습니다. 그랬다가 모 변호사가 본인 소셜을 통해서 이게 지금 미국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갔으니까 아마 LA지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사인 걸로. 미국 법정을 이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퍼지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겁을 집어먹은 건지 이쪽 법무팀에서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겁을 먹었고요. 왜 그렇게 겁을 먹었단 말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이런 일 쫄지 않잖아요. 왜 쫄았냐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 가서 침묵을 거래하는 손이라는 작품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실리콘밸리에 거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모욕한 언론이 있었어요. 네.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사건 말고 다른 사람 사건의 소송에 개입합니다. 뒷돈을 대서. 그래서 그 언론사를 망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이게 되나 봅니다. 왜 자기 사건은 안 건드릴까요? 자기 회사의 그 디테일한 사정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꽤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언론사를 차도 살인할 수 있다. 미국은 된답니다. 다음 뉴스. 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헬마우스 없으면 까먹어 이걸. 뮤지컬 네. 박정희.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작한 뮤지컬 박정희를 다양한 셀럽들이 관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세연 구독자들 중에 기자들도 있거든요. 네. 네. 자, 누가 봤냐면 일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우리 인천 야구 팬들 어떡합니까? 좋아하기도 어렵고 선수단은 그대로인데. 네. 그리고 이제 주먹이 세기로 유명한 분이죠. 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과 그 셋째 아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상현 의원, 그리고 가수 JK 김등옥 씨와 화가 조영남 씨. 네. 현주엽 전 감독이 뮤지컬 박정희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세연의 압구정 길거리 전략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로데오 우파라고 부릅니다. 늙었고 네. 연예인 혹은 금수저에 옛날에 화랑이던 압구정 로데오 인근 어딘가에 계속 서식하는 우파들입니다. 압구정 로데오라는 건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건가요? 부자? 90년대 부자. 가세연이 그들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언론이에요. 그 지역의 관심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서식하면 거길 자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밀착된 거예요. 네. 압구정 로데오는 평생 놀던 곳이에요. 그 옆에는 바로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죠. 그쪽 생활권입니다. 근데 그쪽 생활권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한정돼 있죠. 네. 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로데오가 좋아서 스튜디오를 로데오에 낸 게 이런 계기를 우연치 않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소셜 소동은요, 본인이 스스로가 무소불위하다고 생각하는 정용진의 권력에 대한 계산에서 생긴 일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외로워서 그런 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에이, 소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외로워서죠. 말도 못하겠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가세연은 이런 압구정 우파 어른들을 위한 복덕방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거면은 네. 티켓 값이 좀 더 비싸야 되지 않아요? 한 3억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가세연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그러면은 진짜 하입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럼 앞으로 슈퍼챗도 안 받았대요. 네. 다들 막 보고 싶어가지고 인스타에 플렉스하고 막 네. 래퍼들이 전부 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뉴스 보시죠.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전달드렸던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가 드디어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처음 알았다고. 저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합의문에는 연내에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외하고는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연내에 하겠다. 그렇죠. 올해 안에 하겠다가 이번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많지만 일단 노측의 주체가 합의를 해줬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딴 얘기로 뉴스 해설을 많이 시작하죠. 정치인이 출정식 하거나 출마 선언문 하죠? 읊죠? 그러면 복사한 듯이 똑같아요. 지난 4년간 땡땡 지역, 괄호 열고 대통령일 경우엔 국가. 그게 네. 직업병이에요. 네. 저는 그게 안 보여요. 뭐요? 지난 4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무분별한 공천 기준을 무시하여 이런 글씨가 저는 안 보여요. 윈도우즈 켰을 때 앞에 6개의 아이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찾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지난 4년간 우리 지역의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망가지고 블라블라. 기본 문장. 네. 아무도 증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 난 잘 지내는데요? 라고 반발하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혹은 뭐가 어떻게 돼서 망가졌는데요? 너네가 하면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게으른 비판은 언론도 한몫합니다. 진보 언론은 걱정하면서 2면, 3면, 4면에 올립니다. 이런 뉴스를. 하지만 결국 1면은 보수지 아젠다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죠, 그러면. 2, 3, 4면의 뉴스는. 보수 언론은 또 노조가 미쳐 날뛰는구만 이러고 쉽게 툭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사망을 합니다. 산재로. 그러면 또 같은 편이 돼서 누군가를 욕합니다. 그럴 거면 그 다음번에 이 싸움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 입장, 기업 입장, 노조 입장 계속 전하고 디테일을 크게 다룰 수는 없을까요? 그런 장사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차피 당신들 장사 안 되잖아요. 다른 장사 해봐도 되잖아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안 팔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기업 협상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글씨체를 매일같이 평가하고 말투가 뭐가 문제인지 한 면에 연예지인 것처럼 다루라고요. 네. 그럼 되잖아요. 스타를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도 윤석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수준 낮아질까봐? 대권 주자는 한밤에 TV 연예급으로 저열하고 치졸하게 잘만 다루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면은 다 같은 지면인데 윤석열 도리도리 얘기하는데 일면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독자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디터 내일 봐요.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원두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샀어. 두유가 두유지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오늘도 허무한 김민아 씨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이틀째 윤석열 얘기만 했더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시사 씨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가 네. 최종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네. 윤석열 씨 도리도리 하는데 쓸 일면 지면을 빌어서 빼서 전 그 얘기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 얘기 일면 윤석열 3면 정도. 왜냐면 어쨌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얘기니까 뭐 앞쪽에 배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일을 8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디어 권력은 하루아침에 스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한테 푸시를 주듯이. 마치 사회적 대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고개 도리도리 돌리면 그리고 차라리 그걸 일면에 쓰라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은 건 뭐 스타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 듯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스타가 아니어도 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알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피곤한 일이에요. 네, 모두가 스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이 세상. 오늘 방송이 올라가는 날은 7월 첫날입니다. 2021년에. 네. 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쿄 올림픽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의 미디어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해요. 기업이 너무 많이 들러붙고 온 나라의 미디어도 장사를 해야 되고요. 올림픽만큼 TV가 많이 팔리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전업체들도 대목이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축제입니다. 아, 그렇죠. 축제 들어가면 축제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봅니다. 알았어요. 근데 또 이제 올림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축구 대표팀이나 야구 대표팀이나 미국 국대 농구팀 이런 선수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그럼 큰 뉴스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일찌감치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우간다 선수들의 이 뉴스는 그렇게 크게 퍼지질 않아요. 아주 중요한 전조인데 말이죠. 스타 아니면 미디어는 안 봐주거든요. 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역전이. 스타를 니들이 만들라고. 꼭 필요한 뉴스에. 여튼 오늘 올림픽 얘기예요. 올림픽 얘기예요. 네. 올림픽. 네. 파이팅! 저는 월드컵은 안 본 지 좀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는 월드컵 안 볼 수 없잖아요. 단체 응원도 하고 체육관에서. 그걸 빼면 월드컵 열심히 안 봤는데 올림픽도 사실 그냥 하는구나 정도였어요. 예, 언젠가부터는. 도쿄올림픽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2021년에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네, 진행이 되지만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 2021로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메달이고 뭐고. 와. 표고 뭐고 다 그거는 처음부터. 진짜 너무 일본인데요? 아니, 근데 IOC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야, 투머치 재팬인데요, 그게? 네. IOC랑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연기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근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쓰는 예산이 그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좀 그렇죠. 예. 그래서 2020이에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1년 연기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는 2020년에 하는 거였다. 그렇죠. 네. 2020 도쿄올림픽. 이게 여기에 이제 누가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바이든 형님은 안 가세요. 네. 이번 주에 올림픽 관련된 주요 국내에서 올라왔던 뉴스는 바이든이 안 간다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바이든 형님이 이제 약해서 안 가는 것 같지 않고 네. 원래 미국은 올림픽 같은 데는 대통령 안 간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장관급이 가는데 네. 다만 이번엔 질 바이든 영부인을 보낸다. 그렇습니다. 휴가를 내셔야 돼요, 이 양반은. 네. 회사에다가. 네, 힘들게 그것도. 근데 이게 전례가 있어요. 원래 장관급이 간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중국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싶었을 때 네. 버락 오바마가 한번 갔고 그렇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때. 그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한번 가고 나니까는 뭐 좀 급이 높아진 것 같아요. 격이 다녀야 되는 게. 그래서 2012년에 런던은 이제 미셸 오바마가 갔어요. 아, 네. 네. 스파이스 걸스 나올 때. 네. 네. 아닌데 나는 사실 런던 영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개막식이 대단했잖아요, 진짜. 스타 파워로 덕지덕지 쳐바를 수 있었죠. 네. 네. 마치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와 21세기 초까지는 아직은 영국의 시대였어. 너네가 즐기고 있는 문화와 뭐 이딴 것들 그리고 사회 제도 이런 거
다 영국이 원본이야. 현대인류는 영국 거야. 이거를 굉장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개막식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개막식을 봤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락커잖아요. 그래서 락커는 영국 빼놓고 얘기가 안 되죠. 데이빗 보위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개막식 관심을 가진 건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때문이었어. 폐막식도 이제 보는데 그건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뭐 아마 채널 돌리다 봤나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뭐 베이징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다음 올림픽 치러야 되는 국가의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때. 네. 근데 영국이 나오는데 그 이제 2층 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층 버스랑 우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는 비가 아주 날씨가 안 좋다 겁나 이거죠. 옵니다. 네, 날씨가 안 좋은 데다 우리는. 나는 지들이 못난 것도 그렇게 컨텐츠로 만드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우산을 갖고 뭐 돌리고 뭐 하는데 네. 그 버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열리고 뭐 이거 뭐 하더니 거기서 뭐 어떤 여성 가수가 막 떠올라가지고 뭔가 이제 뭐 노래를 막 불러요. 그렇죠. 누구지? 잘 몰랐어요. 뭐라고 하러 노래를 했는데 갑자기 기타가 지리지리 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미 페이지 용이. 그렇죠. 예, 막 몸을 흔들면서. 근데 거기 맞춰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래서 감동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을 보다가 네. 폐막식에 이제 다음 올림픽 티저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마리오가 동경시내를 뚫고 네. 튀어나오죠, 리우로. 지구를 뚫고. 그렇죠. 네. 뿅뿅뿅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그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아베 신조가 0.1초 만에. 그렇죠. 네, 슈퍼마리오 옷을 집어 던지고. 영국에서 처음 흥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진 예능 중에 로봇들 싸움시키는 예능이 있어요. 아세요? 로봇 워. 그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동네에 이제 그 훌륭한 너드들이, 네. 싸우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예, 들러붙는, 어찌 보면 UFC 같은 거죠. 예. 미국 선수단을 불러와가지고, 국가대항전을 치는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영국에 출전한 너드 아저씨들이 한 얘기가 다 똑같았어요. 미국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써슴지 않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또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닌텐도 스위치. 예, 이 게임샵, e샵에 들어가 보면. 네. 예, 도쿄올림픽 게임 같은 거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게임들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파요. 왜요? 예. 아니, 올림픽 연기돼가지고. 제가 왜 영국 얘기를 했냐면. 영국의 그 퍼포먼스들도, 그래, 20세기에 19세기에 우리가 짱이었어. 현대 인류는 우리에게 빚을 진 게 많아. 우리가 족치고 다닌 것도 있지만 이런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올림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게 2012년이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정확히는 누가 총리였는지 데이빗 캐머런이 총리였나? 근데 보수당 정부였을 거 아닙니까? 보수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걸 하는데 NHS를 형상화해가지고 뭔 쇼를 하더라고요. NHS를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근혜 정권인데. 그렇죠. 예? 박근혜 정권인데 막 철도 무슨 사회공공성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렇죠. 야, 이건 깡도 좋아. 전교조가 나오는 거죠? 네, 전교조 나와가지고 교사 노조 이런 거 있다 우리는 막 자랑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서 마찬가지 생각을 또 일본도 하겠죠. 근데 아무튼 질 바이든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이제 우리 언론 관심사인데. 그렇죠. 갈 건지 안 갈 건지 약간 우리는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협상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 그렇게 하면 약간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쿄올림픽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안하고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하겠어? 이렇게 불안한데 한국 대통령이 간다더라. 근데 여적지 으르렁거렸던 한국의 지금 청와대가 움직인대. 네, 간다더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래서 G7 정상회의 같은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를 만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가 요시히데 좋다. 왜냐면 스가 요시히데는 어디 밖에만 나가면 도쿄올림픽 지지 그런 메시지 받으려고 하니까. 요즘 하는 일이 그겁니다. 네,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그러면 스가요시대도 좋고 우리는 이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외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네. 일단 뭐 여러모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네 좀 사이좋게 지내봐. 왜냐면 우리 다 힘을 합쳐가지고 네. 중국하고 대놓고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니네가 좀 그래도 이거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 좀 어깨를 딱 펴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함께 해줘야 된다.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랑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이 문제를 이제 그 소재로 해서 일본하고 워낙 지금 관계가 이제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걸 좀 풀어야겠다. 아무래도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도 오고 우리도 가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네. 한번 얘기나 좀 해보자. 이런 계기로 만들고 싶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면 평화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배경을 일본으로 써줄 수 있다. 네. 근데 일본은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게 드러난 게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내 언론들이 뭐 왜곡하고 그런 거 없어요. 쌩 까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망간 거예요, 도망.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게 이제 약속이 됐던 건데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이 약속이 됐던 건데 약속을 깨고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한 거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애초에 이제 격식을 갖춘 어떤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뽀멀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약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약식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약식으로 만나서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G20 때 볼 때하고 G7하고 또 다른 것 같은 게 이거를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네. 여러모로 포멀하고 거리가 먼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G7은. 네. 그냥 지나가다 오며 가며 만나고 그럼 그게 정상회담이 되고 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영어로는 풀 어사이드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약식 회담이라고 하고 네. 일본도 표현하는 무슨 말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얘기는 계속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회담합시다. 그렇죠. 정상회담 그냥 잠깐이라도 합시다. 일본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한 것 같고. 네.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최근에 그 도쿄올림픽 이거 우리가 독도를 점을 찍어놨는데 당신들은 독도에서 뭐 군사훈련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니까 할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뭐 어차피 뭐 올림픽 하는 국면 들어가면 또 우리는 독도 가지고 싸우지 않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두 정상이 두 어떤 외교 라인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두 정상이 그 자리에서 만나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도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스가요시히데 총리한테 답변이나 이런 거 다 줬고 그리고 우리한테 답변을 할 때도 모르겠다 잠깐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네. 식으로 답을 했고 우리도 그런 만나는 걸로 하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익스큐즈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요시히데 총리를 그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그렇죠. 스가요시히데가 됐습니다. 쌩까고 도망갑니다.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일본도 한국도 이 회담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하면 끝날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확전이 됐냐면 스가요시히데가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뭐 적당히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 네. 마치 돌아와서 말을 하죠. 그렇게. 마치 우리가 대화를 제발 하자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외교 라인이 나서가지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깨고 그 외교적 결례 아니요? 뭐 이렇게 된 거고 네. 한데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확전됐다가 이제 서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그러냐?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걸 우리나라가 꼴대로 옮긴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문재인 정권에도 합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에도 뒤집힐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랑 합의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정권이 뒤집지 않았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예.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론의 부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미 이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외교 전략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꾸준히 한국을 좀 제껴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의 중요성을 낮게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의 영원한 미국 편은 일본뿐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일본, 인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죠. 넓은 중국 포위망. 그럼 여기는 한국이 굳이 없어도 된다. 그죠. 이걸 계속 주장해 왔고. 너 코드야 아니야. 아니라며. 네. 이것이 버락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오면서 이 미국이 아시아를 판단하는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회자가 돼요. 이 체제를 공고히 하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계산입니다. 네, 그리고 쿼드라는 것도 이 전략 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이걸 하는데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이미 이 틀이 있는데 여기다 한국을 더 끼워줘 봐야 미국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끼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네. 일본 입장에서는 끼워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2019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네. 아세안 플러스 3라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렇죠. 그때도 이제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때 막 출기자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아베 신조랑 11분 동안 거기서 풀어사이드 회담을 합니다. 네.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 좋은 얘기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아베 신조가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들은 얘기는 너는 기습을 당했다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극우 산케이 언론 이런 데서 한국에 기습을 당했다 아베 신조가. 네. 뭐냐면 이건 극우 언론, 일본 극우 언론의 보도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에 와서 좀 얘기하자. 소파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소파로 가갖고 얘기를 앉아갖고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정의용 실장이 나타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옆에서 통역관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정상회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케이 보도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잡혀서 대화를 하는 순간 문재인의 늪에서 까져서.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주장은 계속 피해라라고 해석하는 게 옳죠. 문재인을 보면 계속 피해라. 그때 관방장관이 스가 열심히 됩니다. 그렇습니다. 뻔히 아니까 이제 막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쿄올림픽은 우리한테 걱정만 안겨주지 뭐 별로 우리한테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전 세계에 좋을 게 없는 이러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우간다 선수단 문제.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그니까요. 예, 입국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감염된 상황이 됐고. 네. 이게 입국 과정에서 뭐 밀접 접촉자라 이런 것도 전혀 관리 안 되고. 예, 이분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일본이 신기하고 일본의 방역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 출입국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선 추적을 어떻게 하는가를 들어보면 사실 영국, 프랑스나 네. 일본이나 다를 바 없이 들립니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봐도 일본이 뭐 이렇게 자세히 한다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일본이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유람선 가둬놓을 때. 예, 한 거 보세요. 작년 3월, 2월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순위에 이렇게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있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오 있던.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그거 치고는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잖아요. 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뭐.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땐 많은 건데, 예.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땐 부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도 그 사람들을 이제 육지에 상륙시키면 그렇죠. 어느 병원에 어디다가 입원시키고 갖다 놓을 것이냐 이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게 일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냥 두자. 어느 병원에 언제 협조를 구해서 언제 그 필요한 음압 병상을 만들고 언제 거기다 집어넣고 언제 이 얘기를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언제 이것을 또 합의하고 뭐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일을 해왔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을 받아서 네. 3주 동안 있다가 2주 동안 있다가 전 세계로 돌려보낼 텐데 네. 과연 관리를 해줄 것이냐. 네. 게다가 선수촌이라는 것도 그 보통의 뭐 사택 이런 곳들처럼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물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 7만 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일본에 네. 그 7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서로 뒤엉켜서 경기도 하고 그 숙식도 하고
원래대로면은 자기 거 끝나면 파티도 하고 뭐 이래야 돼요. 예. 예, 뭐 최대한 자제시키겠지만. 예. 그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각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여기서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감염이 잘 된다는데 심지어 네. 무슨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인도에선 델타 플러스가 나와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인도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될 정도라는데. 그죠. 그건 이제 인도 내 언론의 이야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인도발 입국자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발 출입국자가 상당히 많은 영국의 경우에는 네. 그런 눈치를 주죠.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네. 지금 거의 집단 면역에 이를 정도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10,000명씩 20,000명씩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그런데도 한다. 네. 근데 진짜 검색해 보시면 네. 델타 플러스라는 로봇가 있어요. 어디 있겠지. 네. 네. 이름이 델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그러면 또 보신가? 최소한도의 어떤 선수끼리만 하는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정원의 50% 받기로 했죠. 최대한 1만 명까지 관중을 집어넣겠다가 지금 일본 정부 방침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도쿄라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코로나19 관리를 하면서 좀 그러한 좀 평화로운 상황에서 할 거냐? 근데 도쿄만 안정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도쿄가 제일 심하고 제일 난리예요. 도쿄가 제일 나빴습니다. 지금도 긴급사태를 선언하느니 마느니 뭐 하고 있어요, 또. 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입원해버리고 막.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남 탓을 열심히 잘합니까? 입원해버렸어. 왜 네. 입원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도 막 분분하지만. 예. 왜냐면 또 지자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권영진 시장 취급받을 건데. 예. 야, 그 대구도 대단합니다, 그거. 아무튼. 예. 그 정치적 해석이 많더라고요. 도민 퍼스트회랑 자민당 사이에 간을 보고 있다는 등 자기가 짠 나타나서 이제 이미 도민 퍼스트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자민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도민 퍼스트회는 어쨌든 도민 퍼스트회는 지역 정당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스가요시대가 낙마했을 때 자민당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총리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일본 언론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예. 아무튼 간에, 이 긴급사태 다시 한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이 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나와서 데모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난리야, 지금. 동경 오륜 취소하라. 네. 그거 아세요? 오륜기. 올림픽기요? 오륜이라는 표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오륜이라는 표현도 원래 일본산입니다. 그래요? 네.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네. 중국은 또 다르대요. 그래요? 네. 이게 일본만 하는 표현이래요. 네, 우리는 일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니 꼭 오키나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본 시민들이 집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해는 좀 바로잡고 싶어요. 다만 규모는 겁나 작아요. 제가 아는. 그 다음에 하는 사람만 해요. 또. 빨갱이만. 근데 또 빨갱이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아베 신조 퇴진하라 할 때. 네, 그렇죠. 좀 젊은 사람들 나왔었거든요. 쉴즈라고. 그런 사람들처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약간, 인생을 놔버린 것 같다라는. 지들 바쁘니까. 네. 지나가면서 보는. 예를 들면, 일본이 자기들이 엄청 모범적인 사람들만 모인 나라처럼 하지만, 있을 거 다 있잖아요. 폭주족도 있고, 야쿠자도 있고, 예? 나쁜 거 하는 사람도 많아요. 도지마의 용도 있고, 네? 시마노의 광견이랑 도지마의 용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을 거. 예. 다 있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아무튼 우리 운동권들이 볼 때, 그래서 일본도 운동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지금 다들 나와가지고, 만화 그거, 아키라입니까, 만화? 동경올림픽 취소라고 써있는 만화래요. 그래요? 네, 아키라 한 장면에 도쿄올림픽 취소된다고 써있대, 2020년에. 그거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아무튼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예전부터 시사일 씨는 이 얘기할 때 취소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취소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법적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언론이 다 다뤄갖고 아실 텐데. 그렇죠. 짧게 합시다. 예. 네, 올림픽을 취소한다라는 권한은 사실상 IOC가 갖고 있는 걸로 계약상에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볼 일이 있었어야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올림픽을 취소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한 2, 3년, 보통 올림픽 치르기 2, 3년 전에 모든 나라의 시민단체에서 한 번씩 들고 일어나서 반납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은 아주 많아요. 21세기 넘어온 다음부터. 네. 그렇지만 그건 1년 전 가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두 들어가면 보통 조용해져요. 네.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IOC만 취소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국이 그냥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도 있죠. 합의해가지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럼 발생하는 문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하기로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 원인 제공한 쪽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합의를 해놓지 않은 이상.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IOC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올림픽을. 예를 들면 중계권료라든지. 네. IOC의 손해를 메꿔줘야 돼요. 가령 지금 도쿄올림픽을 왜 7월 달에 하냐 더워 죽겠는데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덥다는 거예요. 일본은. 더운가 봐요? 네. 그렇게 덥대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하다가 죽게 생겼다고들 하는데 네. 왜 10월 달에 안 하고 7월 달에 하냐. 왜냐면 10월 달에는 미국이 미국 스포츠가 바쁘대요. 10월 달에. 메이자도 하고. 아, 네. 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중계할 그 시간이 없대요. 네. 이게 몇몇 대형 스포츠 방송사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10월에 뭐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다른 일정들이 있다. 그래서 잘 중계해 줄 수 없다. 메인 채널에는 못 얻는다. 그러면 광고비가 추락하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서 7월 달에 하는 건데 이러한 뭐 엄청난 비용까지 다 손해배상을 일본이 한다고 하면 네. 일본이 버틸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적 문제고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도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잖아요. 경기장도 졌고, 그렇죠. 뭐 질 거 졌고, 선수촌도 졌고, 부대 시설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인프라 시작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비용이 다 있는데 이미 1년 연기한 것만으로도 매몰 비용이 막대하다. 네. 예, 우리 돈으로 이 실질적인 경제 손실액만 일본의 어떤 교수가 계산을 해봤을 때 7조 원이 넘는다. 네. 이렇게 계산을 이미 했었는데 아마 더 되겠죠 아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쿄올림픽을 2020년에 치렀으면 거둘 수 있는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네,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 경제 유발 효과를 전제해서 돈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센자로 그냥 돈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이게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일본 정부가 예상한 이 올림픽 개최 비용이 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 투입된 비용이 15조였고 간접 비용 합치면 33조였거든요. 그렇다고 계산을 하던군요. 네. 그럼 이거 어떡하냐. 네. 네, 상당히 의문인 거고. 네. 마지막으로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동계올림픽 그럼 이 도쿄올림픽 취소되면 동계올림픽을 그러면 일본 선수단은 뭐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아시아에서 그러한 어떤 뭔가 이것도 동계올림픽도 결국 막 힘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할 건데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결국 중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올림픽 취소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번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했어요. 우리 멋있잖아요. 싫겠네요. 싫죠. 참 일본의 공기를 이해하는 건 언제나 쉽지가 않은데 따라가곤 있거든요. 네. 일단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싫으면 책임을 더 지는 방식을 보통 택하고 그리고 가오 떨어지는 걸 참 못 참습니다. 네. 예. 일단 이 동네에서는 1등이고 싶어요.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일단 2022년에 근데 이것도 지금은 사실 좀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원래 기존의 생각대로 하면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상태였어야 돼. 2022년은.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을 겁니다. 지금 네. 일본이 어떻게 돼가나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돌아가는 판을 볼 때 2022년 초에도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 도대체 코로나19 이거. 그러면 또 연기를 할지 말지 2022년 초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나 얀센 백신 맞았는데. 맞았어요? 네, 난 이제 그래서 짜증나. 다 맞았어, 진짜. 접종 완료자에 이제. 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얀센 백신 맞았는데 돌파 감염. 근데 돌파 감염은 원래 있는 거고. 네. 그건 뭐 늘 되는 거니까 돌파 감염에 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하는 건 맞아.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돌파 감염 그냥 감염 뭐가 좋아. 네. 근데 문제는 변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든 파이자든 모더나든 2차 접종까지 마쳤으면 상당히 위력이 있다, 효능이 있다. 네. 얀센은 1차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럼 얀센은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 번 더 맞추자 그러면 아무거나. 그렇죠. 파이자를 한 번 더 맞추자. 아무거나. 그렇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난 1차 어떡하냐, 플러스 이거. 1차죠. 그러면. 네? 난 뭐냐 이겁니다. 근데 네, 하지만 결국은 그 치명률을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여튼. 괜찮아요. 괜찮지만 기분상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한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국제정치적인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정치적인 것인데 네. 이게 사실은 좀 흥미진진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베가 계속 있을 때를 상정했었어요. 19년, 18년 이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스가 요시히데가 무슨 입장이냐를 봐야죠. 그렇다면. 네, 우리 스가짱은 사실 총리가 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그냥 2인자로 살았으면 되는데. 인생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아베 신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자진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다른 파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베 신조의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얼떨결에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봉합적인 지위고 임시적인 지위였어요. 네. 그래서 1년이나 하면 뭐 길다. 이렇게도 그렇죠. 봤어요. 벨트를 잠깐 들고 있을 사람. 근데 의외로 갑자기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시사할 씨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본의 정치인은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레이와 아저씨여가지고 이제 인지도가 높아진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 2세 정치인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이런 사람들 다 2세, 3세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도련님인데 이 사람은 도련님 스타일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혼자서 이제 좀 잘나지는 거. 자수성가. 자수성가. 네. 이제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 자수성가 스타일. 잘나지는 거. 네. 네. 자수성가 스타일.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자수성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귀족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 동네 무슨 수호 대명이나 뭐 이런 출신이 아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의 저 신발 못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신발 담당 아주 졸개였단 말이에요. 아시가루.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단계 어떻게 자기 처세를 잘해갖고 올라가가지고 태압이 되는 거잖아요. 관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나름의 후광이다. 네, 일본 역사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아직도 인기가 좋은 이제 총리가 다나카 가쿠이 총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반 별명이 어둠의 쇼군이에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지. 돈 받고 금권 선거하고 그걸로 자기 파벌 관리해가지고 총리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뒤에서 조정하고 로키드 사건 연루돼가지고 막 잡혀가고 근데 인기가 좋아. 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가 요시히데도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집안이 딸기 농장 집안, 딸기 농장 집안인데 딸기 농장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잖아. 근데 딸기 농사꾼의 아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좋아졌는데 그러나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진 거죠.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로 야 이거 의외로 반응 좋으니까 스가 요시히데 장기 집권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 자민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역이 안 되니까 야 이거 스가 요시히데 너무 못한다 이 방역을 그 인기가 떨어져갖고 40% 아래로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가지고 30%대인데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그래갖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백신도
그냥 방역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백신 접종도 안 되잖아요. 네. 진도가 안 나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을 쟁여놓고 있는데도 못 맞춰요. 왜? 이것도 원래 매뉴얼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아무튼 꾸역꾸역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도 빈 구멍이 많고 예, 황당합니다. 그 일본에서 어떻게 백신 접종하는지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무슨 일본에서 그게 일단 와야 돼요. 무슨 표 같은 게. 표? 예. 종이로 된 거? 예. 예. 표가 일단 와야 돼요. 예. 표는 뭐야? 표를 일단 받아야 돼요. 예. 근데 표를 들고 가서 병원에 가서 그 표를 내고 접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비싼 신발 살 때 우리도 가끔 그런 거 하는데. 비싼 신발? 그건 줄 서서 그날 바로 나가니까 다. 네. 그 우리나라는 그딴 거 없잖아요. 왜냐면 이 주민등록번호랑 주민등록이랑 의료보험이 이런 게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주민번호 한번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포털이 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쉽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다가도 정해져 있지만 일정이 정해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잔여 백신 나오면은 그냥 바로 우리가 전화하고 가가지고 맞으면은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이제 잔여 백신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남아 있고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왜 표가 없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 문제로 불만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그 불만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라고 시켰는데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도 백신 새치기하는 유력자들 뉴스 이런 거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 백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스가 요시히데 욕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가 요시히데 탈출구가 도쿄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왜냐면 이런 거예요. 흔히 생각할 때 도쿄올림픽 하기 전날까지는 사람들이 욕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올림픽을 하냐. 네. 근데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일본 선수단에게 유리하겠죠. 홈그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막 따고 이러겠지. 게다가 또 리우 올림픽 당시에 일본의 하계올림픽 성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네, 4년 후를 매우 기약해 볼 만한 그 메달을 막 따고 막 1등도 위협하고 막 이러겠지. 네.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거 대단하다. 신난다. 네. 네. 야, 뭔가 된다 이거. 우리가 18년에 팀킴 보듯이 네. 일본 국민들이 신난다 치죠. 네. 그래갖고 올림픽 끝나면은 스가요시히데 야 이거 올림픽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스가요시히데와 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짱은 그 기대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서 그럼 또 일본 선수들이 성적이 좋으려면 관객들이 응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홈이 홈인 것처럼 하려면 관객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지난 2년간 많은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인식하셨을 거예요. 홈이 홈구실을 하려면 홈관중이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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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어디서 했어요? 뭘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뭘 봐도 하죠. 네, 그래도 즐겨보시는 게. 아니, 심지어 롤드컵 할 때도요. 우리 롤드컵? 원정 갔잖아요. 물론 그땐 담원이 우승했다만, 아무튼, 모든 스포츠 보고 있으면은, 이게 또 10% 넣어줄 때하고, 화면으로 볼 때하고, 화면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화면들이 옆에 앉아 있죠. 네. 그때하고, 요즘은 이제 50%, 70%까지 허용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입니다.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민당 사람들도 스가요시히데가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빨리 내려와서 지금 좋을 것이 없는 게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할 건데 스가요시히데 말고 이제 미뤄졌던 진검승부를 그럼 해야 되는데 파벌별로 네. 파벌 대표 선수들이 지금 다 시원치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 갱지회의 영원한 주자 기시다 후미오 아직도 별로 튀지 않잖아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케시타파 과거에 경세라고 했던 모테기 도시미스 죽쓰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외무상으로서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나마 좀 티를 내는 게 고노다로. 네. 아소파에. 고노다로도 사실은 이제 이거 뭔가 이렇게 이 공무원 혁신 이런 걸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도장을 없앴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백신을 떠안는 바람에 망했군요. 백신이 그나마 잘 됐으면 또 좀 날갯짓을 했을 텐데 백신이 잘 안 되잖아요. 고노다라도 좀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아프다고 물러난 아베 신조가 다시 올 수도 없고
본인은 물론 돌아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엄청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돌아오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말로는 아니다라고 해요. 게다가 또 내려올 때도 아프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느 그렇죠. 때쯤 되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뭐 검찰에 잡혀갈까봐 그랬나 보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아베 신조와 철천지 원수인 이시바 시게루한테 줄기는 어렵고 또 밖에서 그러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한테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머리들이 복잡해요. 네. 당내에선. 그러니까는 좀 그래도 스가요시 시대가 당분간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의외로 상대들이 덜 위협적이게 바뀌었다. 충분히 못 큰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스가요시 시대라는 임시 체제에서 애들이 후계자들이 좀 컸어야 되는데 못 컸어 아직도. 물론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분위기군요. 네, 물론 일본 정치의 특성상 애들이 못 커도 그냥 또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면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의원 선거나 이런 데 미칠 영향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정권 연장이 올림픽만 치르면 가능할 것이다. 스가 정권의 연장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는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당내 또는 정권 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정권 밖에서의 문제가 이제 후쿠시마 부흥 이겁니다. 네.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이벤트로서 도쿄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들을 둘러볼 때마다 이제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정치는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게 투트랙입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그걸 해결을 했더니 알아서 후세의 사가들이 이렇게 해결하셨다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종종 해결했다는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해결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의 문제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터놓고 얘기한 다음에 그 문제를 최대한 떠안고 가는 것으로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책임지는 방식인데 네. 그런 방식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해결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걸로 치는 무슨 세리머니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이런 가짜 이야기를 완성시키는데 올림픽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올림픽도 치러갖고 성공적으로 치렀고 이 올림픽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지금도 저 후쿠시마 관련된 저 홈페이지들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데 보면은 또 일본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온 세계 언어로 아주 자연스럽게 예쁜 그 캐릭터들을 동원하여 후쿠시마엔 이런 게 맛있고 저런 게 맛있고 겁나 깨끗하다. 안심해라. 이런 걸 잘 이렇게 예쁘게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극복과 그런 문제를 왜 이렇게 신경 쓰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던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또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대단합니다. 네. 아니 헌정 이후에 그 잠깐 바뀌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무섭죠. 이게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일단 그 당시 도호쿠 대지진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란 뭐냐? 이것은 물론 이건 자연재해로 시작된 사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네.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간나오토랑 그다음에 에다노 유키오랑 실제 에다노 유키오는 지금도 입헌민주당 당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래도 간나오토는 전공이 원자력이어가지고 도쿄전력이 계속해서 뭐 안 한다고 하는 거 빨리 해수를 부어 임마 이래갖고 해수를 부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는 했지만 뭐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그래 아무튼간에 그런 거였는데 그래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후쿠시마와 이 동북부 주민들이 감당했어야 될 피해가 엄청난 건데 이게 그냥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 못해서다. 저는 이 역부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 반대 세력에서는 그 역부족을 역부족이라고 불러줄 생각이 없죠. 그렇죠. 너네들의 무능의 결과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민당으로 바뀐 이후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발생한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유능하지. 이런 스토리보드. 예. 그래서 경제 다 복구하고 그리고 민주당 시절에 되도 않는 무슨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고 그 고환율 정책 이런 거 했던 거 우리는 다 아베노믹스로 아베노믹스가 해결했다. 예, 아베노믹스로 말이야. 이렇게 경제의 모든 거를 해결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슨 뭐 기득권 타파라든지 관료 정치를 끝내자 뭐 이런 구호에 이런 소리 하지 마. 예, 속지 마시고 우리가 유능해. 우리 일본은 무조건 우리 자민당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97년 0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보수 정당이 그런 메시지를 냈죠. 우리가 유능하다. 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딴소리 하지 마라. 이게 자민당이 왜 이러냐? 냐면 우리는 그래도 막 정권 교체가 뭐 항상 될 수도 있는 사회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네. 97년 이전까지는 안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정권 교체가 언제든 될 수 있는 사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고 이게 이른바 55년 체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955년부터 계속 진행된 어떤 스테이블한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체제인데 이게 뒤집혔던 때가 93년도랑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집권했던 93년도랑 거기서 파생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사회당 위원장 또 누구지? 무라야마 도미이치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자민당이 다시 정권 되찾아 왔는데 이제 2008년 9년 지나가면서 민주당으로 바뀌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은 각각 우리는 다른 정권을 이해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자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사건이에요. 비자민당. 왜 하나의 사건이냐면 이게 혁신 세력이 집권했다면 여기서 혁신 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일본의 우리 같은 운동권 얘기하는 겁니다. 구사회당 같이. 이런 세력들이 단독으로 막 집권하고 이런 거였으면은 또 어떤 세력 간 힘겨루기인데 이게 애초에 왜 시작됐냐면 이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뭐 그 다음에 하타스토무, 그 다음에 이거 이 민주당 정권 왜 이랬냐면 자민당 정권 하면서 90년대 초에 그 무슨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나카 가쿠에 시절부터 무슨 부정부패 사건에 막 연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죠. 로키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 뭐 사과와 규빈 뭐 이런 거 계속 겪으면서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막 땅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생긴 문제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오자 이치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자민당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반자민당 무슨 당들을 막 만들어 가면서 계속 자민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를 계속 맥락화해가지고 그게 결국 호소카와 모리히로랑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민주당 정권까지 가는 하나의 반자민당 정치의 근원이 됐거든요. 이게 옛날에 55년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혁신 세력의 그 정치와는 다른 정치예요, 이게. 그래서 배신자들이 일으킨 어떤 그 혼란이었다고요. 자민당의 시선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니다. 끝낸다. 한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권에서 나온 어떠한 줄기가 민주 세력을 대변하면서 혁신 세력을 대변하면서 정권을 가져오고 그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괘씸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완전히 이념을 달리하고 길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뒤집힌 정권이다라고 하면 이념적인 어떤 다른 노선을 내세우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민당 정치가 부패하고 자민당 정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시작된 어떤 변화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만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얘들은 우리 주류 정치에 없는 거야. 이거 민주당들 지금 얘들이 이제 없는 걸로 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을 그 종지부를 땅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완전 코너에 계속 몰려 있잖아요. 그럼 종종 보수 언론들이 대지진 이퀄 민주당 뭐 이런 식의 서사들을 많이 만들어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민당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입헌민주당 뭐 이런 축들은 작년 총선 전에 우리 보수 언론도 그거 많이 했었어요. 예. 감염병 이퀄 지금 청와대 이런 그림 만드는 일. 그리고 일본은 그런 거 더 잘하죠. 그리고 무조건 이 정권이 뭘 하면 북한이나 중국이라잖아요. 윤석열 씨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다잖아요.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게 그게 전체주의와 뭐 독재입니까 그게? 우리 버블헤드께서. 뭐 버블헤드에 거기 고개 놀이놀이 그거. 네. 근데
야,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지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네. 네. 그냥 뭐 그거는 버리신데 어떻게? 개인이 뭐 습관인 왜냐면 가운데서 검사장님이 양쪽에 앉은 그 검사님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김프로 이 사건이 왜 이래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그때 그 버릇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인종과 문화 언어에 따라서 고개를 돌리는 게 자연스러운 언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언어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한국인은 또 고개 돌리는 거 좋아합니다. 상모 돌리는 거 보세요.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은 짜자고 한 것은 그 헌법 개정 논의할 때 네. 예? 그거는 민주주의 네 글자만 써도 자유주의가 포괄된다고 봤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군부 독재 세력이 야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그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탄압했기 때문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요즘엔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주의의 그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시장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주의는 필요한데 시장 원리주의, 시장 자유만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하자라고 간결한 좋은 설명이에요. 네. 네. 그러자고 헌법 개정 논의했던 건데 네. 그때 조선일보 등등이 다 뭐라고 썼냐면 이거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와 자유당의 자유 이 단어를 빼자는 얘기였는데. 네. 네. 근데 윤석열 씨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그 조선일보가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네, 코치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말을 입안에 넣어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시라고요. 내가 갑자기 윤석열 얘기를. 왜냐면 어제 한 4시간 동안 윤석열 얘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할까봐 저도 그저께 전화하면서 네. 그런 얘기 시키면 안 되겠다. 이건 저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그 시사주씨한테 대선 얘기 안 하게 시키는. 아 그래요? 딴 거 해와요. 네. 하여튼 윤석열 얘기를 4시간 동안 해가지고 아무튼 심지어 윤석열 씨가 1시에 그 기자회견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방송이 2시 한 반부터 있는 방송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준비해? 준비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방송에서 아무튼 거의 그 방송을 3시 한 40분까지 했나? 네. 윤석열 저는 상대 패널로 나오신 분은 국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 적당히 얘기하셨지만 또 일방적으로 칭찬은 안 하시더라고 또. 네. 근데 저는 하여튼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네.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저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90년대에 한 번, 00년대에 한 번 배신자들이 집권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동일본 대지진을 맞이했다. 저런 놈들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저런 것뿐이다. 일본은 그 외엔 잘못된 적도 없고 평화를 무기로 능력 있는 일본은 그동안 잘 나갔다. 전 세계 평화의 사도였다 우리가. 이걸 다시 보여줄 거야. 64년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가와 자민당은. XSFM입니다. 콩 전부를 담아서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그래서 1964년 이 또 중요한데 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현대로 와서의 정치적 맥락에서 도쿄올림픽의 네. 의미였고 이게 또 하나 이제 아베 신조가 애초에 어쨌든 이걸 도쿄올림픽을 하고 싶어한 건 아베 신조였잖아요. 그렇죠. 아베 신조가 생각한 아베의 꿈입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재현하고 싶다라는. 리트로. 네. 그걸 알려면 그럼 우리가 또 1964년 쪽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역사 얘기를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워요? 저는 지난번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네. 일본 보수 세력이 또 발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의 그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괄호 열고 딱딱하게 상대하는 것은 일본 시민이 아니다. 아베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 승질나게 만드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뭐 잘 썼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잘 만든 문구다. 물론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담감을 그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왜냐하면 저도 일본에 가서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 시민들이 되게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 좋아요. 예, 깨끗하고 다른 나쁜 의도도 있겠지만 일단 민폐 정말 안 끼치고 호프집이 아니면 떠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도지마의 용은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그건 용과 같이 살 때는 민폐를 끼칠 거예요.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평창올림픽 하면서 88 때 뭐 얻어오겠다. 그 느낌 다시 주겠다. 이런 말 감히 하는 정치인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구닥다리 마인드는 없었어요. 근데 여긴 대놓고 그렇다는 얘기 안 해요. 오늘 얘기한 거 보고 있으면. 아, 물론이죠. 88년도 아니고 64년이라니. 네. 내일 좀 더 얘기해보죠. 시사 아저씨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